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파워포인트의 어떤 그 실력이 훨씬 더 향상되었던 바로 이제 도형 활용하기를 여러분들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도형 활용하기는요, 보시면 이제 보통 우리가 도형을 삽입을 통해서 다양한 도형들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도형들도 활용하기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좀 다르게 여기에 있는 도형 말고 좀 새로운 도형을 좀 작업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도형 있죠. 이 도형도 되게 흔한 도형 같지만 이 도형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새롭게 만든 도형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 동그라미 도형과 여기 둥근 사각형을 합쳐서 요 모양을 만든 거예요. 도대체 그 모양은 어떻게 만들지? 그거는요, 바로 도형 병합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놓고요. 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이제 도형 병합을 그 빠른 실행에다 넣어놨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 병합을 하시려면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도형 병합을 아예 빠른 여기 도구에다 저는 넣어놨기 때문에 도형 병합에서 한번 보면은 도형 병합에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통합이 있고요. 결합이 있고요. 보이시나요? 조각이 있고요. 교차가 있고요. 빼기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형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도형 서식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네요. 도형 병합 여기. 자, 여러분 도형 병합 기능 어디인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형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형 서식에서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도형 편집 있고 텍스트 상자 있고 도형 병합 있죠? 이 도형 병합에서 여러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통합을 선택하면 합쳐져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통합을 하지 않고 그 밑에 보시면 다른 것도 있거든요. 빼기도 있고 교차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도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게 특이한 도형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 두 개를 합쳐서 병합을 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근데 저는 요 이제 도형 병합을 워낙 자주 써서요. 여기 빠른 실행 도구에다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바로 그냥 클릭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런 도형. 여기엔 없지만 나는 이런 도형 하나 만들겠다. 통합.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이런 도형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없는 도형을 내가 창작할 수 있습니다. 도형 병합을 하시게 되면 이 병합 기능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특이한 도형들을 만들 때 여기 없는 도형들을 만들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도형을요. 내가 있는 도형 말고 다른 모양을 만들고 싶다 할 때 전편집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네모난 도형을 이렇게 많이 그리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도형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비슷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거는 아마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거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러분 요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전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편집하는 프로그램 있죠. 일러스트나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기능인데 이 파워포인트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편집을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점이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점이 4개가 있어서 점을 이렇게 이 점들을 클릭하셔서 움직이시면요. 움직여져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도형을 여기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목걸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눌러 전편집 누르셔서 여기다가 클릭을 한번 하시면 새로운 점을 또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전편집 눌러서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 나오죠? 거기 클릭 하시면 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클릭. 그러면 또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자, 네모난 도형을 그죠? 네모난 도형이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서 전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넣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양쪽에 하얀색 있죠? 요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좀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도형의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전편집을 통해서 점을 좀 움직이면서 다양한 도형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소개를 할 때 여기다 이제 회색 하나를 넣죠. 예를 들어 이렇게 넣으면, 그죠? 이제 요걸 뒤로 보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좀 색깔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제목 하나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 뭐 1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요 위에다가 또 하나 복사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렇게 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표를 만들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형을 우리가 전편집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병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전편집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형을요 이미지하고 또 병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새로운 도형을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크기가 다른 동그라미 3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런 모양의 도형에다가요. 자, 이번에는요. 제 사진에다가 이 도형을요. 가지고 와서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 한번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 3개요. 동그라미 3개를 합쳐보겠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합치면 될까요, 여러분? 이 3개를 다 지정을 하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도형에서 병합, 통합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모양이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복사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 2개를 갖다가 합쳐요. 적정하게 합칩니다. 그리고 2개를 다 지정을 하고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통합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요. 이렇게도 해보고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교차라는 방법을 쓴 거죠. 그랬더니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형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형과 또 이미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모양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뿐인 여러분들 뭐 이미지 누구 거 복사해 온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교환을 만드는 도형을 병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좀 전에 했던 그 도형에 대한 그 병합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 요거예요. 여러분, 자유도형 그려보셨어요? 사실은 자유도형 거의 안 그려보셨죠? 저도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도형에 가서 보시면 여기 선 중에 이게 뭐죠? 자유형이에요. 자유형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막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에 연결이 안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자유도형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자유도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자유도형을 그려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게 보이시면 이게 삼성화재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 이미지거든요. 요건 제가 좀 전에 그린 자유도형이고요. 요 2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없는 도형 하나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유도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흔치 않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형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곡선으로 우리가 그리는 또 부분이 있어요. 요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멋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그림으로 그리시고 요거를 이제 여기서 연결을 좀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런 도형이 또 생겨요. 요렇게 곡선을 통해서 도형을 만드는데 요걸 꼭 요 안에 넣을 필요 없어요. 살짝 요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 요 이미지 더한 거예요. 요 바탕에 지금 뭐가 깔려 있냐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색 이미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언덕 같은 거에 이 이미지가 있는 느낌이죠. 요걸 살짝 내리면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색깔을 뭐 나는 조금 더 초록색으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돼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둥근 자유도형을 그린 겁니다. 둥근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뭐 흔하지 않는 디자인, 내가 만든,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둥근 도형 있죠? 요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요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터넷 보다가 이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바로 둥근 도형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둥근 도형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둥근 요걸 가지고 그냥 제 마음대로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색깔만 달리해서, 제 색깔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기서 그대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멋있는 디자인 하나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다가 예쁜 디자인이 있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은 아니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형을 이용하는 거,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 도형을요 한번 그려봤어요.
예, 그리고 그 도형을 그려서 합쳤어요. 병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모난 거, 동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2개, 동그란 거 2개 해서 이 차 모양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건 삼성화재 본사 사옥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병합을 해봤어요. 이 도형 안에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달리는 자동차 안에 삼성화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삼성화재 홈페이지에 갔더니요. 이렇게 70년 기념 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왔고요. 만약에 BTC 교육 멀티캠퍼스라는 글씨에 저 이거 어떻게 한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다 복습해 보면요. 이 글씨에다가 텍스트 옵션에서 뭘 준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준 겁니다. 그라데이션을 어디 색깔에서? 여기에 70년 요 색깔에서 제가 2가지 색깔을 가지고 와가지고 글씨 안에 그라데이션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삼성화재 이미지가 여기에 이제 담아지게 되죠. 그래서 폰트에 그라데이션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도형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흔하지 않는, 뻔하지 않는 내가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저도 요거도 유한 캠벌리 선전을 보다가 이거 이미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형하고 아이위시의 사진을 한번 병합을 해봤어요. 아이위시의 사진은 이렇게 인터넷에 있던 거고요. 이 도형은 제가 도형에서 하나를 이렇게 도형 모양을 하나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2개를 결합을 했더니 이 이미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과 이미지를 가지고 흔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병합하실 때요. 병합하실 때 보세요. 제가 한번 병합을 해볼게요. 자, 2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적정한 데 갖다 댑니다. 근데 선택을 하실 때 첫 번째 이 검정색 도형하고 2번째 Shift 누르신 상태에서요. 2번째 거 이 IUC 사진을 클릭하고 한번 해볼게요.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원하는 게 안 나오네요. 그죠? 요번에는 반대로 볼게요. IUC 사진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병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죠? 이제 원하는 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2개를 이미지를 병합을 하실 때는요. 어떤 걸 먼저 선택하고 2번째 거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신다 그러면 클릭하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처음에 도형을 먼저 클릭하고 이미지를 클릭했더니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와요. 그러면 사진을 먼저 클릭하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2번째 이미지, 그 도형을 클릭하셔서 병합을 해보시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나오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을 하실 때는 먼저 뭘 클릭하시느냐 순서가 중요하다. 그 나온 순서에 따라 나오는 결과물이 좀 달라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고난이도의 작업을 하나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런 차트 잘 그리고 싶으시죠? 저도 예전에 무지 잘 그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파이 차트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요거 그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이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도형이 있죠. 동그라미 도형이 있고 여러분들 도형에 가 보시면 이런 도형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부분 원형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부분 원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겨요. 자, 요게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요겁니다. 자, 부분 원형 있죠? 요거를요. 여기 제가 처음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를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걸 하려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사각형으로 만들 때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시면 정원형이 그려집니다. 사각형도 마찬가지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세요. 자, 여기서 기본은 이 회색이잖아요. 그럼 색깔을 회색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스포이드에서 이 회색을 넣어주시면 이게 회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도형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 삽입에서 부분 원형을 하나 클릭을 합니다. 부분 원형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생기죠. 그럼 여기다 갖다 대고 자,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추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맞춰졌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 거예요? 여기 파란색을 추출해 볼게요. 자, 그리고 비슷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돌리면 자, 여기서요. 보시면 노란색 점 혹시 보이세요, 여러분? 노란색 점. 요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하얀색 점은 안 움직여지는데 이 노란색 점은요. 움직여진다는 의미거든요. 움직여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네. 이 파이 차트의 원형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비슷한가요, 여러분? 자, 여기 그럼 노란색 요 위쪽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비슷한가요?
네, 그러면 지금 요거랑 비슷하게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자, 두 개 다 선택하신 다음에요. Shift G를 누르시면 예, 그룹으로 묶여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룹 묶는 방법. 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면 귀찮잖아요. 그죠? 같이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 마우스 오른쪽을 왼쪽을 대시고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G 하시면 이게 그룹 묶기예요. 자, 여러분 단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한번 선택하시고 자, 그룹 해제를 하겠습니다. 돌아가게 해서 그룹 해제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나는 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는 첫 번째 원 하나 클릭하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파란색 클릭하시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Shift G 누르시면 그룹으로 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요.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밑에 거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줄이실 때도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줄이시면 예, 이렇게 정원형으로 줄여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 그립니다. 자, 원 Shift 누른 상태에서 자, 원 그렸어요. 색깔은 여기 있는 색깔 그대로 스포이드로 긁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삽입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요 도형 부분 원형을 가져옵니다. 부분 원형 가져오시면 여기다 갖다 대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대충 맞췄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잖아요. 여기서 추출해서 가져올 거예요. 추출. 이렇게. 근데 하얀색이 눌러줬어요. 다시 빨간색.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노란색을 조절할 겁니다. 노란색이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전체를 지정해서 Shift G 누르시면 묶인다. 묶이면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살짝 뭔가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렬을 하겠다 하시면 여기서 또 정렬해서 자, 맨 정렬 자, 위쪽 맞춤 하게 되면 위로 맞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가운데 맞춤 이렇게 가운데로 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예, 이렇게 돌아갈게요. 자, 돌아가면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자, 이렇게 또 정렬해서 또 아래에다 맞춰볼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오네요. 그래서 요 맨 밑에 있는 거에 맞춰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조절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 차트 만들 수 있고요. 요거 좀 업그레이드 버전 해볼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아까 메러비안의 법칙 있죠? 요런 것들 아이콘 다운받고 그러니까 말의 내용 그 다음에 소리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콘 하나 받은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요 프로테이지는 밑에 나와 있는데 요 비율 있죠? 요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도형을 가져온 건데 요 도형도요 되게 쉬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런 도형이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막힌 원호라는 거 있거든요. 막힌 원호 가져오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노란색 보면 아시겠죠? 아, 줄일 수 있구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 요 안에 거는요 굵기 조절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요건 뭐예요? 예, 요렇게 조절하는 거. 지금 동그라미가 노란색이 밖에 있고 안이 있어요. 안에 건 뭐예요? 두껍게 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겉에 건 뭐예요? 크기 조절하는 거. 센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다. 여기 좀 얇다 싶으면 두껍게 하면 되고요. 좀 더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을 땐 돌려서 여러분 여기랑 같이 하려면 그죠? 이렇게 비슷하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맞춰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원 도형을 좀 줄이고 넓히고 해가지고 파이 차트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번에는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메러비안의 법칙인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법인데 이 가운데 원만 하나 넣은 거예요. 하얀색 원. 여러분들 예 이거 뭐 어떻게 만든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요거 있죠? 파이 차트에다가 뭘 한 거예요? 이 가운데다가 그렇죠. 여기서 원을 하나 넣은 거예요. 원을 어떻게 한 거죠? 흰색으로 해준 거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 하나만 들어가도 훨씬 더 다르죠. 그래서 요 가운데다가 메러비안의 법칙 이렇게 쳐도 되겠죠. 요 가운데다가 요 말을 들어가게끔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파이 차트를 활용해서 멋있게 또 우리의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요 파워포인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몇 번 따라서 해보시면서 기능을 익히셔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활용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보전을 했기 때문에 9버전이시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능은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은 비슷하게는 기능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 괜찮다, 요거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좀 활용해 보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 활용법 알려드렸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